자, 챕터 72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판례가 많잖아요. 판례도 많고 그리고 각각의 쟁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쟁의의 정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쟁의의 정당성, 주, 목, 절, 단, 즉,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또는 방법, 시기의 정당성이 각각의 쟁점들을 가지고 있고 각각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시험이 이제 출제 빈도를 본다고 한다면 뭐 단연 월등히 높은 그런 출제 빈도를 가지고 있는 쟁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잘 정리하고 가셔야 될 그런 쟁점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오늘 날씨 보니까 상당히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 이번 겨울은 유달리 굉장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전통적인 날씨가 3만 4운이잖아요. 한 3일은 춥다가 4일은 따뜻해지는 이런 그 어떤 패턴이었는데 올해처럼 지속적으로 추웠던 경험은 제 기억으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추위도 정말 이 뼛속까지 스며들 정도로 굉장히 강추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웠는데 그게 또 이제 오늘 따뜻해지니까 언제 끝난 듯이 싹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합격하시고 나서 하세요. 이 합격하기 전에는 너무 힘들고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합격하고 나면은 또 언제 끝난 듯이 그런 고통이 또 잊혀집니다. 다 잊혀지시고 또 아주 아련하거나 또 좋은 추억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됩니다. 지금 고통 조금만 더 참으시고 합격하시면 다 잊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쟁의의 정당성 의부터 보시면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유질서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냐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노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쟁의행위의 기본 원칙이고요. 이러한 노조법상 제한 규정은 사용자의 쟁의행위, 즉 직장 폐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법조문을 먼저 보시면 되어 있죠. 사장 쟁의행위이고요. 자, 원칙이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유질서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이게 목적, 우리 주, 목, 절 단위인데 목적, 그 다음에 절차 있죠. 그 다음에 주체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단, 방법 있잖아요. 법조문에 이 세 가지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는 쟁의행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한번 연이어 보죠 계속. 한번 18절 보시면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보시는 것처럼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 또는 그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합, 기타 정상적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피켓팅 이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 변질, 포양지하기 위해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 수행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농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통제할 책임이 있다. 이게 이제 통제권이잖아요, 그죠? 또 다른 말로 영향 의무 이렇게 한 배웠었습니다. 자, 제 39조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 구속 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현행범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즉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업무방해로 구속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조 보시는 것처럼 쟁의행위 제한과 금지. 노동조합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이제 뭐겠습니까? 절차 정당성이죠. 절차 정당성. 이거 못 갖추면은 이 법 위반임과 동시에 절차 정당성이 없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접, 공개, 기명 투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기명 투표는 내가 누굴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딱 기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표했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됐고 폭력계획 행위 등의 금지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 다음에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 필수 유지 업무라는 게 있어요. 필수 유지 업무를 한다는 것은 자 71조 2항 규정에 따른 필수 공익 사업의 업무 중에서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재 위태롭게 하는 업무. 자 공중 생명, 건강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병원. 이런 거 병원이 필수 유지 업무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인 것이고 71조 2항 보시는 것처럼 공익사업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익사업이라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전기 노선, 여기 운수사업,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것 끊기면 안 되잖아요.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여기 병원 있지 않습니까? 혈액공급사업, 은행, 조폐사업, 돈 이거 필요하잖아요. 방송, 통신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알 권리는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필수 공익사업이라 한다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철도, 그 다음에 도시철도, 항공운수, 비행기, 지하철, 일반 철도, KTX, 수도, 전기, 가스, 석유사업, 그 다음에 병원사업, 은행사업 이런 것들, 통신사업 이런 것들을 필수 공익사업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어떤 게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요 필수 공익사업별 필수 유지 업무가 이제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범위 별표가 쭉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많죠. 철도 사업 있죠. 항공 사업,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수도 사업, 전기 사업 쭉 나오면 가스 사업, 석유 사업, 병원 사업, 혈액 공급 사업, 그다음에 은행 사업, 그다음에 통신 사업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필수 유지 업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필수 유지 업무 협정과 필수 유지 업무 유지 운영 수준 등의 결정 이런 것들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노동위원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자, 노동위원회 결정이 42조 4항 아까 뭐였죠? 필수유지 업무 이런 것들 결정하는 것, 유지 수준 등에 결정하는 것, 이거 노동위원회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거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이런 쟁의행위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 바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42조의 6 보시는 것처럼 필수유지 업무 근로자 지명이라고 해가지고요. 노동조합은 필수유지 업무 협정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필수유지 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에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조합원을 통보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용자는 이에 따라서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 채용체 이건 나중에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됐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쟁의 정당성은 자 주체 정당성이 있죠. 그 다음 뭐 있죠? 보시는 것처럼 목적 정당성 주목 절단에서 그 다음에 쭉 보시는 것처럼 자 절차 정당성 이 시기 방법은 뭐 나중에 하셔도 돼요. 절차 정당성 그 다음에 시기 그 다음에 시기 문제 그 다음에 뭐 방법의 정당성 이런 것들 자 수단 태양 방법의 정당성 수단이잖아요. 주목 절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단 태양 이거 방법이거든요. 방법의 정당성 아까 그 시기 정당성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돼요. 이런 제목은 이제 교과서를 따라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요. 시기 뭐 태양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기 태양 또는 방법 이렇게 수단 정당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한 쟁의 제한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이제 쟁점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주체 정당성 보시는 것처럼 자, 주체는 누구냐? 해방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법의 노조, 일시적 쟁의단 보시는 것처럼 자, 헌법상 법의 노조를 하더라도 헌법상 단결체로서 헌법상 노조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노동상권 행사할 수 있는 근로자 단체를 한다고 그 단체라면 쟁의행위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지부 분해도 당연히 가능하죠. 그렇죠. 이제 지부 분해도 가능하다.
독규집 독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딱 있잖아요. 여기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비공인 파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살쾡이 파업이라 하는데 그냥 무시하세요. 저도 지금도 그 우리 뭐 비열 계약을 뭐 환경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비공인 파업은 살쾡이 파업이라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일단 공인되지 않은 파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 못한다. 이게 바로 비공인 파업이라는 것이에요. 비공인 파업 금지 원칙입니다. 자, 비공인 파업은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해서 조합원들에 의해서 실행된다는 점에서 즉 그런 거 있잖아요. 외로운 늑대 아니면 이런 것들 외로운 늑대 살쾡이 하여튼 어떤 테러 범 중에서 어떤 목적이나 집단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막 테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어떤 조직에서 이탈돼서 혼자 어떤 테러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외로운 늑대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뭐 늑대랑 살쾡이랑 뭐 같은 과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그 노조와 상관없이 자기네 독자적으로 조합원들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자, 비조합원 근로자들에 의해 실행되는 쟁의단 파업과 다른 것이고요. 자, 판례는 이런 비공인 파업 정당성 부정하고 있습니다. 노조에 의한 파업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지도와 책임 아까 방금 우리 법조문 읽어봤잖아요. 영향 의무, 통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 관리, 통제할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 만약에 이런 거 위반해가지고 이제 노조원들이 잘못 행위해가지고 사용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노조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교원,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 이런 사람들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무원이나 교원 이런 분들은 쟁의행위 금지되고 있어요. 금지되거나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교원들이 뭐 노동쟁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업무 안 하면 이게 특히 교원 같은 경우 애들이 뭐 보고 배우느냐 뭐 이런 취지 하에서 쟁의행위가 제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체 정당성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쟁의 목적의 정당성. 자, 이게 경영사항인데요. 이 목적의 정당성하고요, 우리 단체교섭의 대상성하고 항상 연결됩니다. 단체교섭 대상성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인사사항 또는 경영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판례는 안 된다라고 썼고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안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바로 목적의 정당성 탈락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 나올 때 단체 교섭의 정당성만 물으면은 그 관련된 논의를 거기서 해주면 되는데요. 즉 뭐 교양 사항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쓰라 하면은 그냥 그 논의 쓰면 되는데 이렇게 쟁의 행위 단체 교섭 교양 사항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사용자가 안 들어줄 거 아닙니까? 안 들어주니까 쟁의 행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넘어갈 때 쟁의 정당성 할 때는 필연적으로 이런 단체 교섭의 정당성 아니 단체 교섭의 대상성 문제하고 연결지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쟁의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쓰라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단체 교섭의 대상성을 논하면서 그것이 목적의 정당성이 탈락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따라서 이거는 교양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 대상성도 안 되고 이건 목적의 정당성 탈락된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지는 그냥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단체 교섭 대상이 안 되는 걸로 되면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의하면은 목적의 정당성 탈락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양사항 보시면 쟁의행위는 쟁의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단체 교섭상의 목적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수행되어야 된다. 즉 쉽게 얘기해서 단체 교섭이 될 수 있는 거 가지고 쟁의행위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경영사항은 기본적으로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걸 실시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 정당성 부정된다. 즉 목적 정당성 문제는 단체 교섭의 대상성하고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판례도 정리해고, 사업주직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절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상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 탈락. 무슨 정당성이요? 예, 목적의 정당성 탈락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인사사항도 우리 폭넓게 교양사항 같이 보자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판례는 일관해서 이런 그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단지 이런 인사 사항이 단체 교섭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거는 일반적으로 구성원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 또는 당의 단체 노사관계 운영에 대한 사항이고 세운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 자체는 대상이 되겠죠. 판례도 외국인 조종자 채용 관리 관한 조종사 노조 측에 제시 요구하는 채용자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내용이어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고 따라서 이러한 쟁의는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판시해서 판례는요 경영사항과 인사사항을 모두 쟁의 정당성 없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련된 사항 이것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교섭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단체 교섭 요구한 노동조합 활동, 그다음에 편의 제공 이런 것들은 단체 교섭 사항이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쟁의하는 것, 목적 정당성 인정된다 이런 것이고요. 자, 권리 분진 사항 우리 기본적으로 단체 교섭 대상이 된다 했나요, 안 된다 했나요? 판례는 안 돼요. 판례는 권리 분진 사항 우리 그때 에펠탑이 중국에 있는지 없는지 기억나시죠? 권리 분쟁에 관련된 사항은 노사 간의 합의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법관의 판단이 최종적 판단이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 간 쌍방 간 합의할 그 계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합의하자라고 했고 거기에서 불응하자 이걸 쟁의행위 나간다? 그거는 정당성 없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점 보시면 임금의 인상이나 단체별 체결, 갱신 등에 관한 이익 분쟁이 아니라 법령 및 단체 협약의 준수 적용에 관한 이른바 권리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 행위는 자,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부정설 이게 기본입니다. 자, 이 단체 협약 통해서 단체 협약으로 체결된 내용을 다시 문제시하는 것이고 이런 사항은 사업부가 최종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사업부가 최종적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단체 협약으로 체결된 내용을 다시 문제시하여 이거는 뭐냐? 보시는 것처럼 요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단체 협약 준수 해석 적용에 관한 이른바 권리 분쟁 사항 이런 것들 단체 협약에 체결된 내용을 다시 문제시하는 거. 이 내용 체결된 내용을 다시 문제시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법리 판단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법리 판단 다시 한다는 얘기는 법관이 알아서 할 것이죠. 이런 계약이 뭐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또 이 계약이 난 기망 행위에 의해서 했다는 것인지 여부, 이런 거는 뭐 기망 행위 이건 법관이 판단할 사항이지 나 속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쟁의 행위를 바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설은 이런 권리 분쟁 사항도 일단 대상이 된다. 왜냐면 권리 분쟁을 하더라도 쌍방간에 그냥 합의할 수 있잖아요. 즉 우리나라에서 에펠탑은 중국에 있는 거 맞아. 나 안 가봤으니까 몰라. 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바보들 간에 뭐 얘기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분쟁이 안 생기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판례는 단협이나 근로계약상 권리의 주장 이런 권리쟁의 또 이런 권리 분진 사항이죠. 그것들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 형성을 꾀하기 위한 이익쟁의 모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중재위원회 중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판시한 예가 있다. 이제 요 판례를 들어가지고요 학설에서는 긍정설 아니냐 판례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요 판례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중재위원회 중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어요. 자 중재는 뭐냐? 그냥 쌍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합의 또는 서로 그냥 양보하는 거, 화해, 합의, 조정, 중재 다 비슷합니다. 즉 어떠한 법관에 판단하기 전에 쌍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그 절차예요. 따라서 아직 판결로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권리 분쟁에 대해서는 판결은 일관해서 부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재 그래 싸우지 마. 그래 너네들끼리 그냥 그 뭐 원래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에펠탑은 프랑스에 있는 것이지만 그래 중국에 있는 걸로 서로 합의하고 안 싸우면 오케이 그거 좋다 이렇게 봐주는 거거든요. 쌍방이 일단 안 싸우는 게 좋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싸우지 마세요 하면서 중재 대상에 포함시킨 걸 가지고 이걸 과연 긍정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는 부정설 입장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면은 이걸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는 일단 어찌되었든 판례는
이것을 중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예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토. 권리분리 사항은 민사소송이나 노동위원회 통과를 해결 가능하고 단협에 의해서 양보할 성질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권리분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 목적 정당성 탈락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명백히 노동관계 법령 단협 등을 위반해서 노사관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시정이 시급할 경우 그 위반에 항의하고 준수 촉구하기 위한 쟁의행위 정당성 인정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기 부정설, 이게 판례 태도인 것입니다. 이 예외적인 게 바로 이 긍정설 같은 또는 판례의 중재 대상 같은 중재 서로 안 싸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정이 시급할 경우에 이렇게 안 싸우는 게 좋다 이런 견해 하에서는 이런 경우도 정당성 인정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왜냐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그래 알았어 우리 한번 중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또 할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런 쟁의행위 정당성 인정해 줄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하는 견해가 있는 것인데요. 일단 기본적 판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탈락시켜버려요. 자, 정치파업과 동정파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파업 보시는 것처럼 국가나 지자체 등을 상대로 특정한 입법정책이나 정치적 주장을 관철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쟁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문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사용자가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는 견해. 정치파업도 두 번째,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보장된다는 견해. 세 번째, 정치파업 중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소위 경제적 정치파업은 가능하지만 순수한 정치파업, 그러니까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만을 위한 파업은 정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이게 이제 이런 견해 세 가지 견해가 있고요. 판례는요 기본적으로 세 번째 견해랑 비슷합니다. 노동관계 법력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는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해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위법론이에요. 우리 이 세 번째 견해가 이제 검토인 것이고요. 기본적 판례는 정치파업 안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정치파업 위법론으로 보입니다. 자, 검토가 이제 세 번째 견해죠. 자, 정치파업이라 할지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적 정치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치파업 이분론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동정파업은 연대파업인 것입니다. 서로 그 회사끼리 우리 회사에서는 아무 문제 없지만 옆 회사에서 싸우니까 같이 싸워주자 이러는 것입니다. 자, 다른 기업이에요. 다른 회사, 다른 사업의 노사 분쟁에 영향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정당성에 관해서 마찬가지 똑같아요. 여기 정치파업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자, 이런 여기에 대해서 동정파업은 위협하다는 견해. 왜 다른 회사 문제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파업하냐? 그러니까 따라서 이러한 동정파업은 위법하다는 견해가 있고요. 동정파업하는 근로자가 지원하려는 근로자와 근로조건에 관한 이관계를 같이 하거나 조직적 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있다라고 보고 단지 근로자들로서의 연대의식만 실행하는 순수한 동정파업은 정당성이 부정된다는 견해. 동정파업 이분론이 있지만 검토는요. 자, 넓은 의미에서 근로조건 향상 관련 있는 동정파업도 정당성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분론이 옳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판례는 동정파업에 관련돼서는 지금 하급식 판례밖에 없어요.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시고 정치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판례 이것도 이제 다 하급심 판례가 있는데 하급심 판례를 그냥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해가지고 2심 항소심을 그래 항소심 오라 이렇게만 했을 뿐이지 자세하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논거를 대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정치파업과 동정파업은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주로 나오는 판례는요 대법원 판례로서 그 대법원에서 어떤 그 법리를 설시한 거 위주로 나와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치파업과 동정파업은 특별한 법리 설시한 바가 없고요. 그냥 항소심에서 이제 보통 정치파업 부정한 것이죠. 위법하다고 본 항소심의 결정을 옳다 이렇게만 이제 판결을 해서 심리불속행 기각 이런 것들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법론 입장이고요. 아직까지 대법원에 명확한 법리는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연이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쟁의행위 시기 절차의 정당성이고요. 자, 쟁의행위는 자 이렇게 최후 수단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화 의무 위반의 쟁의행위 정당성 없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판례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찬반 투표 쟁의행위 이거 절차 정당성 관련된 아주 중요한 쟁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찬반 투표하지 않으면 그냥 절차 정당성 흠결로서 이거 위협해집니다. 정당한 쟁의행위가 안 돼요. 정당한 쟁의행위가 안 되면 그로 인해 가지고 형사 책임이 생긴다. 민사 책임, 손해배상 책임 생기는 것이고요. 형사 책임은 업무방해죄 처벌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뭐 부속된 쟁점이니까 따라 보겠습니다. 자, 최후수단 원칙 쟁의행위는 노사가 사이에 평화적 단체 교섭이 결렬돼서 더 이상 교섭 진행시키는 것이 무의미하게 된 경우에 자, 최후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은 채 쟁의행위 돌입하거나 세력 과시를 위한 쟁의행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의 제소, 노동인의 구제 신청 등 다른 권리 구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하기만 하면 다른 구제 절차를 거침이 없이 쟁의행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법원의 제소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 교섭 거부하면 바로 쟁의행위 발생 신고해가지고 물론 그 전에 쟁의행위 하기 위한 찬반 투표 거쳐야죠. 찬반 투표 거치고 쟁의행위 발생 신고하고 그리고 나서 쟁의행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평화 의무 우리 했죠. 이거는 어떤 단협 체결했으면 그 단협 유지 기간 동안에는 이 단협을 이제 변개 단협을 깨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쟁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 그런 이야기예요. 평화 의무는 일단은 단협을 이제 기간 동안에는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즉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 그런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움 부분이고요. 자, 산표준금 사례는요.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위법한 쟁의했던 이유로 징계 해고된 자들이고요. 자,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 인센티브죠. 이거 지급을 둘러싸고 교섭 요구하다가 피고회사가 거부하자 자, 준법투쟁이라는 형태의 쟁의 행위를 통해서 인센티브 지급액을 노조 주장대로 관철시킬 목적으로 쟁의 행위를 하였고 원고들은 모두 쟁의 행위에 참여했습니다. 자, 준법투쟁과 쟁의 행위 쟁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한편 그 당시 유효하게 성립된 단체 협약에서는 인센티브 지급을 노사협의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협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제외하고는 본 협약 유효 기간 중 평화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든 없든 평화 의무는 인정된다고 우리 이미 봤었어요. 근데 여기 단협에서는 이렇게 명문의 규정을 둔 것이죠. 자, 원고 1 등 노조 간부 30명은 이러한 인센티브 쟁의 당시 회사 임원실 앞에서 구와 노동가를 지창했다. 피고회사는요, 원고들이 평화 의무 위반해서 쟁의 행위를 하였고 이런 쟁의 행위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명예 손상됐고 따라서 이런 불법 쟁의 활동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런 징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인정해주고요. 따라서 근로자 패소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즉 왜요? 평화 의무 위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평화 의무 위반에 따른 쟁의 행위는 정당성 상실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판례는요. 이러한 평화 의무 위반이 쟁의 행위 정당성 이 위반 자체가 쟁의 정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당 단체별 규정의 행태, 평화 의무 내용, 그 다음에 쟁의행위 모습 등을 종합적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단체협약에 당사자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 변경이나 폐지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지 아니어야 한다면 하면 물론 이게 뭐예요? 이게 평화 의무의 의의잖아요, 그죠?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통제력을 행사해서 그와 같은 쟁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할 이른바 평화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 의무가 노사관계 안정과 단체 협약의 질서 형성적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단체 협약이 새로 체결된 직후부터 뚜렷한 무효 사유를 내세우지 아니한 채 단체 협약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평화 의무에 위반되는 쟁의 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당성 중에 어떤 정당성이에요? 주목절단 중에 뭐예요? 이게 이제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이제 평화의무 위반 가지고 사례 문제 푸실 때 주목절단 중 어디에 집어넣을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언급드렸지만 이런 평화의무 위반 정당성 결여됐다고 이제 결론은 내세우고 어디 위반이냐에 대해서 주, 목, 절까지가 아니라 자 수단에서 수단, 시기, 방법 그 중에서 시기 정당성 즉 요게 단협 기간 동안에는 이런 쟁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시기의 정당성 탈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 평화의무 위반이 쟁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거 평화의무 위반과 쟁의 행위는 여러분들이 이런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 행위가 정당성 따질 때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이제 답안에 포섭하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곤란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주체인지 목적의 문제인지 또는 절차의 문제인지 또는 수단의 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수단의 정당성과 더불어서 시기, 방법, 수단의 정당성 이렇게 쓰시고 그 시기에 대한 정당성 탈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찬반 투표 쟁의 행위 이거는 이제 절차 정당성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찬성 결의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 보았죠. 자,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쟁의 행위가 정당성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종래 판례는 정당성 비록 이런 절차 흠결이라 하더라도 정당하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종래 판례는 이런 노조법 규정에 의한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족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단지 이러한 절차 흠결이라 하더라도 쟁의행위 정당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종래는. 하지만 전원합의 재판결로 바뀌면서 찬반 투표 안 거치면 무조건 위법한 쟁의행위 이렇게 봐버렸습니다. 자, 만두기계 사례인데요. 피고인 A는 피고인이니까 자, 피고인 이거니까 이제 형사 문제네요. 만두기계 노동조합 대전 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지부의 뭐 이런 선전부장 등등입니다. 자, 피고인들은 자, 이때부터 일정 기간 동안 노동조합 약 200명을 작업장에 이탈케 해서 만두기계 주식회사 대전 생산기술원의 구내식당에 모이게 한 다음에 각종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생산 중단케 했고요. 이러한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 실시에 대한 찬반 투표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이렇게 찬반 투표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구내식당 모여가지고 어떤 쟁의행위 한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위법하다라고 해가지고 원방해죄로 기소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에서 이런 절차 위반 어떤 절차 위반? 찬반 투표 절차 위반 했다 하면 무조건 이제 그 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그것으로 판결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전환부채 판결로 바뀌었어요. 자, 이후 전환부채 판결로 태도 변경해서 절차 위반한 쟁의 행위는 그 절차에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냐는 한 정당성 인정받을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 확보되었는지 여부 불문하고 정당성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검토해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찬성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조법 규정은요. 노동조합의 취지가 나옵니다.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 관련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 의사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위반한 쟁의행위는 절차상 정당성 결여한 위협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검토로 제가 이제 이걸 써놨는데요. 여기 원래 이 전환부채 판결의 이유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한편 판례는
자, 노동조합 지부, 이게 펠저지부, 한국 펠저지부 사례인데요. 이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에 쟁의행위 결의할 조합원의 범위가 지부끼리만, 지부에 있는 사람들만 해서 찬반 투표 결의 거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상금 누가 다 포함해가지고 찬반 투표 거쳐야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부만으로 족하다고 봤어요. 지역별, 산업법, 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의 지부나 분해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절차적 적법하다고 보아할 것이고, 쟁의행위 무관한 지부 분해 조합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거는요, 전체 상금 노조, 전체 노조는 쟁의행위 하지 말거나 또는 쟁의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지부 우리는 쟁의행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상금 노조와 지부하고 다툼이 생겨버린 그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지부끼리만 이제 과반수 이상 결의 얻어가지고 찬성하면은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보았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한국 필저 주식회사, 독일계 자동차 부품회사입니다. 근로자로서 대우자동차 군산지역 이제 어떤 조합원이고요. 피고인 등 지부 전체 조합원 15명 중 14명은 쟁의행위에 대해서 찬성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쟁의 발생 신고했고요. 그 쟁의행위로 인해 가지고 근로제공하지 않았고, 검사는요, 협력업체 노동조합 전 조합원이 아니라 지부 결의만으로 쟁의에 돌입했기 때문에, 즉 15명 중에 14명, 이건 과반수 훨씬 넘잖아요. 하지만 전체 노동조합 따져보면은 한 100명 넘는단 말입니다. 100명 중 14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이것은 이런 어떤 그 쟁의행위를 하기 위한 찬성 결의 절차를 흠결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 기소했는데, 자, 이 엄방했을 거 기소했는데, 결론적으로 아까 이런 논거로 어딨죠? 지부 이런 논거로 지부도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봄으로써 결론적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쟁의 정당성 인정된다. 따라서 무죄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쟁행이 발생하려면요,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신고해야 돼요. 자, 쟁행이 발생 통보 규정, 상대방 그 사용자에게 통보하고요. 사용자가 또 쟁의할 때는 또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이런 통보 규정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 행정권 청구와 노동위원회 사전 신고 규정은 쟁의를 발생하는 일반 공중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에게 발생 통보하지 않았거나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쟁의 정당성이 탈락되거나 흠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규정 위반 여부는 쟁의 정당성과 관련이 없다라고 판례가 판시했습니다. 자, 규정 전치주의인데요. 쟁의행위 개시 시기 관련해서 노조법은 실력 행사에 앞서서 일정 기간 평화적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해결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하에서, 자, 규정 전치주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시 벌칙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 전치주의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부정될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전국 민주택시노조 연맹 사례인데요. 피고인들은 성남 소재 A기업 주식회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정 전치주의 안 거쳤다 해가지고 곧바로 정당성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남 소재 A기업 주식회사 근로자들이면서 성남지역 택시노조의 조합원들이다. 자,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위 택시노조에 위임받은 전국 민주택시노조 노조연맹, 상급 노조입니다. A기업 이제 주식회사 세운자 측과 단지의 교섭 이르지 못해서, 자, 이게 전국에 관할을 하고 있는 노조이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중노위에서는요, 그 신청에 대해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가 성남 소재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성남 소재하고 있는 택시회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라고 하면서 반려했습니다. 거부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해결 방법 고지하고 반려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시 성남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고 이러한 조정 신청이 중노위로부터 거부된 뒤에 다시 성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지 않고 바로 그냥 파업을 강행합니다. 이게
위협한 거냐는 것이에요. 이게 절차상 흠결이 생겨가지고 따라서 어떤 이런 쟁행위의 정당성이 없는 것인지 정당성 흠결되는 것인지 이게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검사는 업무방해죄로 기소했고요. 자, 원심은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합니다. 판례는 자, 쟁의가 조정정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고 하여서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정당성 여부가 가리라 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를 가지고서 조정정치 위반 그 자체를 가지고서 쟁의행위 정당성을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자, 검토 보시면 노조법 제45조 우리 봤었던 것인데요. 45조 주정전치 노동력 당사자는 쟁의행위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쟁의행위는 자, 이런 규정에 의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다. 반드시 조정 전치주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만 그 기간 조정 기간 내에 종료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중지 제정이 이루지 아니한 때는 이런 거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쟁행이 나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이런 45조 조정정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해서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입니다. 조정정치주의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서 정당성을 곧바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고요. 이것이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이 취지에 비추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취지에 비추어서 쟁의 조정정치주의 거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정당성 탈락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행정지도와 쟁의행위 우리 행정법을 할 때 이제 배우실 것인데요. 행정지도 이거는 어떤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인 처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고 그냥 그 행정작용의 일종으로서 이렇게 해주세요 권고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판례는 교섭 미진의 이유로 행정지도하면서 실질적인 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자, 조정기관이 경고한 이후에 행한 쟁의행위는 이른 조정 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루어진 쟁의행위로 보는 것이 옳고 쟁의행위의 절차 정당성도 인정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자, 하여튼 이런 행정지도하고 쟁의행위는 크게 행정지도에 따라서 물론 행정지도에 따른 쟁의행위는 정당성 인정되겠죠. 하지만 행정지도에 불응한 쟁의라고 해가지고 정당성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입니다. 자, 요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지도를 하면서 행정지도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조정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조정기가 경과한 이후의 쟁의행위는 일단은 조정조치 거친 경우로 보고서 문제없다. 이 판결의 취지는 행정지도를 굳이 따를 필요 없다. 이런 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행정지도와 쟁행이 별 상관없다. 이것입니다. 자, 조정기간 종료 쟁의행위는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해서 조정 마쳤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채 조정기간 경과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읽어봤던 법 규정의 요 45조 제 2항 간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판결은 2000년도 판결이잖아요. 요 판결 이후에 요 규정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규정이 따라서 여러분 이거 법 규정에 있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판결 있은 이후에 만들어진 그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재 긴급 조정과 쟁행위 이건 달라요. 긴급 조정 중재하는 거 이거 중대한 어떤 그 업무 필수지 업무 등등 이런 거거든요. 자, 노동자에게 중재 해부된 때 이런 경우는 병원이나 방송국 이렇게 좀 중요한 곳이에요. 필수유지 업무 관련된 부분이고 이런 때는 노동자이 중재 신청합니다. 자, 이런 중재 해부된 경우에는 조정기간과 별도로 그날부터 15일간 쟁행이 할 수 없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63조이고요. 중재라는 게 있죠. 이렇게 중재
당사 쌍방이 중지 신청하거나 협약에 의해서 중지 신청하는 때인 것이고요. 중재 시는 쟁행이 금지되고 있고요. 중재위원 자 보신 것처럼 노동쟁의가 중재 해부된 때는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행이 할 수 없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전에 쟁행이 한 경우 정당성이 있나요? 없나요? 요 문제인데요. 법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따라서 정당성 탈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단체 행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자 노동조합이 이에 위반해서 중재기간 중에 쟁의 행위를 한 경우에 정당성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조항들이니까 그대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쟁의 수단 태양 정당성. 자, 안전보호시설. 요 안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이제 안전 유지돼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쟁의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되는 안전보호시설 내에서 쟁의행위 했다? 위험한 곳에서 이제 쟁의행위 해가지고 그 위험한 것은 노조뿐만 아니라 그 다른 공공의 이익 또는 국민에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정당성 탈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노조법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서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라고 명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보호시설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서 위험 예방하거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 병원 등을 말하는 것이죠. 또는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의 사업장의 성질, 당의 시설의 기능 등등을 종합적 고려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안전보호 시설이라는 것이 법에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이게 과연 안전보호 시설인지 여부는 법관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위생상 필요한 것인지 그러한 시설인지 이런 것들을 법관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전보호시설. 이게 법관이 여기는 안전보호시설이야 판단했겠죠? 그럼 안전보호시설 내에서 쟁의행위 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피고인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근로자이면서 이런 어떤 노조원들이죠. 자, 산업단지공단 노조는요 정부의 열병합발전소 딱 위험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발전소 같은 거 잘못돼 버리면은 막 폭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발전소 민영화 지시에 반발해서 이거의 철회를 주장하면서 파업을 즉 쟁의행위 진행했어요. 자, 안산지방노동사무소는 공단의 발전기, 스팀시설, 용수시설 등의 유지 운영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옛날에 이제 노동위원회를 이제 노동사무소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옛날 판례라서 그러는 거예요. 안산지방노동위원회 말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유권 해석을 내리는 거죠. 여기는 안전보호시설입니다. 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쟁행이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들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노조법 위반, 집단에너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고요. 모두 유죄 인정됐습니다. 다만 이제 대법원에서는 업무방해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노조법 이것들은 이제 유죄가 아니다 이렇게 받는 건데 중요한 건 업무방해죄 인정한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 쟁점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유권해석으로 안전보호시설 내라고 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쟁의행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노조법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 나갔을 때 그 경우에 이렇게 업무방해죄 유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자, 노조법 42조 2항 입법 목적 보셔야겠네요. 42조 2항 42조 2항 보시면 자, 필수 유지 업무 근로자의 지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42조 제2항입니다. 폭력행위 등 금지 관련된 것이고 2항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서 정상적인 유지 운영 정지 폐지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명문 규정해 두고 있어요. 다만 안전보호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뭐 대통령령이나 또는 뭐 다른 어떤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입법 목적이 뭐냐?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보호라는 점과 노조법 42조 2항이 범죄 구성 요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형식적으로 안전보호시설의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노조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노조법 위반죄 유죄가 안 된 거, 이거 업무방해죄 인정된 것은 이제 안전보호시설 내 쟁의 행위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노조법 위반이 유죄가 안 된 것, 이걸 말하는 것인데, 요거는 그 사실은 형법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쉬우세요. 하지만 형법을 별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자, 어떤 형사 범죄는요, 그 위반 자체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을 침해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이 위반 자체가 어떤 법 위반 자체가 어떤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어야만 그래야만 처벌되는 범죄가 있어요. 이것을 위헌범이라는 것입니다. 위헌범. 그래서 이런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을 경우는 처벌하지 않게 되는 이런 범죄가 있으니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이제 관련된 노조법 있잖아요. 노조법. 즉 여기 안전보호시설 요거 있잖아요. 정상적인 유지, 운영, 전지, 폐지 등등 이렇게 하는 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규정 위반은요. 단지 위반했다고만 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위험이 발생해야만 처벌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취지로 법관이 해석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것만 가지고서 이거 위험이 초래되어야만 처벌한다는 거가 어디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해석을 이제 판례가 이 조문의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판례를 알고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암기하고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안전보호시설의 유지, 운영, 정지, 폐지,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 위험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노조법 위반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여기 밑에 쓰세요. 위헌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위헌범은 어떤 그 법 위반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건 추상적이건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때 처벌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형법을 더 들어가면은 또 이것도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걸 구체적 위헌범이라 하고요. 또 추상적 위험만 발생하더라도 처벌하는 것, 추상적 위험범은 따로 있어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도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뭐가 침해범인지, 뭐가 위헌범인지, 뭐가 구체적 위헌범인지, 뭐가 추상적 위헌범인지 지금도 모릅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판례가 이렇게 봤구나 이렇게 보고서 아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특별한 어떤 법리나 법 조항이 없습니다. 이건 형법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판례가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관청의 통제는요. 행정관청은 쟁의가 보안 작업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견을 얻어서 그 행위 중지할 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또 사태가 급박해서 노동위원회 의견을 얻을 시간적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견 없이 즉시 쟁행이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조문이 42조 3항에 보시는 것처럼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행정관청은 쟁행위가 이렇게 이런 안전보호시설에서 이제 정상적인 유지, 운영, 정지, 폐지,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의견을 얻어서 이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거나 또는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직접 이제 그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 사후 승인을 얻어야 되고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통지한 때부터 그때 효력 상실한다. 법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재산권 등의 효과. 이건 이제 요거는 행정관청이 그 직접 쟁행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효력을 갖는 것이죠.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급박하게 또 위험하고도 급박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게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자의 재산권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우리 사용자의 재산권 또는 뭐예요? 시설 관리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쟁의행위 행사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기업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업 활동에 대한 경영상 권리와 조화되어야 된다. 노조법은 쟁의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주요 시설에 대해서 점거하는 행위와 사업 계속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금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점거행위, 그 다음에 필요 최소한 작업하는 행위 이런 경우일 때는 쟁의행위 가급적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직장 점거 행위 정당성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기타 쟁행위 제한 금지,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한 쟁행위 제한. 요거는 법조문 이제 보시면 우리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2번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한 쟁행위 제한 요걸 말하는 것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유지 업무의 개념. 아까 제가 대통령령과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조문들을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필수유지 업무 협정이라는 게 노사관계자는 필수유지 업무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된다라는 거 규정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유지 업무 유지 운영 수준 결정, 자 42조 사항 다 여기 법조문 쓰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 법조문 주어지는 시험의 경우에는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필수유지 업무 유지 운영 수준 결정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 그냥 쭉 쓰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필수유지 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필수유지 업무에 근로하는 조합원 중에서 쟁의 기간 동안에 근무해야 할 조합원, 최소 조합원을 통보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용자는 이에 따라서 근로자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필수유지 업무는 쟁의행위 만약에 하게 된다 한다면 최소한의 인원, 근로할 수 인원은 딱 유지시켜라. 이렇게 하면은 쟁의행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무조건 금지시키고 이것은 또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